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한류학 결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류란 무엇인가? 오늘은 세 번째 주제, 구조주의 철학에서 본 한류 시간입니다.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즘이란 무엇인가? 언어학에서 출발한 구조주의는 1960년대 문학, 인류학, 철학,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주변 학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주의는 한류학 연구의 한 툴로서 이렇게 원용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는 실존주의, existentialism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실존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존주의는 주관주의와 개별 인간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객관주의를 표방하고 객관화를 위한 하나의 툴로서 문화 구조를 대립항, 바이너리 어포지션으로 파악합니다. 바이너리 어포지션스, 이항 대립의 예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4단계로 이루어진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 계급은 브라만, 승려 계급입니다. 그 다음은 왕족, 귀족,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 다음은 농민, 상인, 연예인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최하위 계급은 천민 계층인 수드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4단계의 사회 계급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항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을까?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하다, 순결하지 않다. 다시 말해 최상위 브라만 계급은 순결하고 최하위 수드라 계급은 순결하지 않다라는 이항 대립 구조입니다. 해서 수드라 계급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결한 계급이고 브라만 계급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순결하지 않은 계급이 됩니다. 또 다른 이항 대립, 바이너리 오포지션스의 예를 북미 지역의 남풍 신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풍 신화는 북미 지역의 신화입니다. 남풍은 비할 데 없이 거칠고 강한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 남풍이 한번 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생명체들은 용기를 내서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남풍 때문에 못 살겠다, 남풍을 잡으러 가자 하고 결의를 합니다. 대책회의가 끝나자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곧바로 남풍을 잡으러 출동을 합니다. 마침내 그 거친 남풍을 사로잡습니다. 누가 잡았을까요? 바로 홍어였습니다. 바다에 사는 홍어가 남풍을 잡은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바람을 사로잡았으니까요. 세상에 있는 생명체 대표들은 사로잡은 남풍을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오랜 수기 끝에 판결을 내립니다. 석방. 단 이틀에 한 번만 불어라. 참 너그러운 판결이죠? 남풍을 제거하면 모든 생명체들이 대대손손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남풍은 풀려났고 이후 남풍은 약속대로 이틀에 한 번만 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남풍 신화를 사회 인류학자이자 구조주의 철학자인 레비스트로스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이항 대립 구조로 설명합니다. 남풍이라는 거친 적대적 자연과 그렇지 않은 인자한 자연의 대립 구조, 이것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있다, 있을 유와 바람이 안 분다, 바람이 없다, 없을 무와 대립항을 이룹니다. 재판 결과 남풍은 이틀에 한 번만 불 수 있으니까 하루는 바람이 불고 하루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의 이항 대립 구조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적대적 자연과 인자한 자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는 이항 대립 구조는 최종 홍어로 귀결됩니다. 왜 홍어일까?
왜 많고 많은 생명체들 중에 땅도 아닌 바다에 사는 홍어가 남풍을 사로잡게 된 것일까? 홍어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홍어는 무척이나 큰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홍어를 크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홍어를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홍어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한자로 있을 유. 그런데 홍어의 옆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매우 얇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한자로 없을 무. 다시 말해 홍어는 위나 아래에서 볼 때는 존재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홍어의 몸에는 유와 무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적대적 자연과 인자한 자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라는 이항 대립이 홍어 속에 중첩되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비스트로스가 구조화한 북미 지역의 남풍 신화입니다. 이 그림은 레비스트로스의 남풍 신화 구조를 원용해서 한류를 구조화한 것입니다. 문화 제국주의는 본래 문화 침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의 국가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문화 제국주의적 문화 침투를 경계하는 대표적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가 스크린 쿼터제입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가 지금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태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도 유용한 방어 기제로 스크린 쿼터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 다원주의는 이와 상반된 입장으로 문화의 다원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외국 문화에 대한 너그러움, 수용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해서 남풍 신화의 적대적 자연 자리에 문화 제국주의를 놓고 대립항인 인자한 자연 자리에 문화 다원주의를 배치해 봅니다. 그러면 문화 제국주의는 경계해야 할 찬 바람이다. 차가운 한류다. 추울 때 우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목을 움츠리게 되죠. 추위를 경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 다원주의는 경계가 필요 없는 찬바람이 아니다. 차가운 한류가 아니다로 2단계 대립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찬바람이다, 찬바람이 아니다라는 2단계 대립항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류라는 언어 기호로 최종 귀결이 됩니다. 홍어의 위치에 한류가 온 것이죠. 홍어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를 내재하고 있듯이 지금의 한류도 대립항인 찬바람이다, 찬바람이 아니다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즉 경계와 수용이라는 두 개의 이항 대립항이 한류 안에 중첩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풍 신화가 그렇듯 구조주의 철학에서 본 한류는 신화, 21세기 현대가 낳은 우리들의 신화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주장하는 신화의 의미 생성 과정입니다. 신화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보여줍니다. 1번 기표, 시니피앙이 2번 기의, 시니피에를 갖게 되면 3번 기호가 탄생합니다. 이를 1차 의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3번 기호가 또 다른 기의 B를 갖게 될 때 3번은 기표 A가 되고 이는 기호 C를 탄생시킵니다. 이를 2차 의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호 C가 또 다른 기의 양괄호 X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이를 신화라고 합니다. K문화 콘텐츠의 움직임이 원시 수프 상태, 프라이미벌 수프 상태였던 1990년대 드라마와 K-팝 같은 K문화 콘텐츠들이 1번 기표가 되고 이것이 경계해야 할 외국의 문화 조류라는 2번 기의를 갖게 되면서 차가운 한류라는 3번 기호를
탄생시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기호 한류의 1차 의미화 과정입니다. 경계의 뜻이 내재된 차가운 한류 기호 3번이 문화 수입국의 분위기 반전으로 이것이 새로운 문화 컨텐츠로구나, 수용해야지 라는 새로운 기의 B를 갖게 되면 기호 3번은 자연스럽게 기표 A가 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류라는 언어기호 C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언어기호 한류의 2차 의미화 과정입니다. 이 같은 의미화 과정을 거치며 문화수입국 사람들이 이것이 글로벌 시대의 문화 경쟁력이로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여기서 출발해 그들도 자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적인 작업들을 모색할 때, 다시 말해 기호 C 언어기호 한류가 글로벌 시대의 문화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기의를 갖게 될 때 롤랑 바르트는 이를 신화라고 합니다. 한류가 왜 신화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앞서 한류란 무엇인가 1-4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화는 영웅의 업적을 기립니다. 단군 신화의 단군이 그렇고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그렇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한류 신화의 영웅, 한류 신화의 문화 영웅은 누구일까? 바로 마케터입니다. 해외 마케터. 불모의 땅에 한류의 씨를 뿌리고 오늘의 한류를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한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류 신화 속 문화 영웅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류가 있는 것입니다. 한류란 무엇인가? 세 번째 주제, 구조주의 철학에서 본 한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제, 헬만 하켄의 복잡계 시너제틱스에서 본 한류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호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하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